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뭐 산타의 계절인데 이게 나라가 지금 뭐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뭐 이 얘기는 뭐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비담의 반란, 그의 칼끝이 향한 곳은 어디냐 라는 주제입니다. 이 비담이라는 사람은 이제 선덕 여왕 때 사람입니다. 선덕 여왕 때 사람인데 반란을 저질렀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이 비담의 반란에 대해서. 뭐 텔레비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 말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비담의 반란의 어떤 배경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PPT 자료를 좀 바꿔봤어요. 포맷을. 어떻습니까? 보기 좀 좋습니까? 어쨌든 그 비담의 반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죠. 기록을 보시면 삼국사기 선덕여왕 봉기하고 그다음에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국유세에도 나오는데 삼국사기하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삼국사기 기록만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삼국사기 선덕여왕 봉기에 따르면요, 서기 647년입니다. 정월에 추울 때 비담과 염종 등이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라는 명분을 갖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여왕인데 선덕 여왕이죠. 선덕 여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너무 이 반란의 명분이 좀 추상적이잖아. 어쨌든 이렇게 반란을 저질렀는데 승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 서기 647년 대신 비담, 염종. 그러니까 비담과 염종이 보통의 어떤 그런 관료가 아니었다는 거죠. 대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귀족 중에서도 좀 높은 귀족이었다는 거죠. 이 비담과 염종이. 아니 이런 높은 귀족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반란을 저질렀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비담과 염종이 여왕이 정치를 잘하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삼국사 김유신 열전에는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폐위하려 했다는 거예요. 폐위. 그러니까 선덕 여왕을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폐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 선덕 여왕 봉기에는 이제 여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여왕을 죽여야 되는지 아니면 폐위로 끝일 것인지 이런 게 정확지 않은데, 이 김유신 열전에는 폐위, 그러니까 죽일 생각은 없는 거고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높은 귀족이었던 비담과 염종 등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선덕 여왕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건이 서기 647년에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담 등의 어떤 그 반란의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건 이제 선덕 여왕이 실정 때문이었다는 거죠. 실정. 응? 통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죠? 기록에 따르면. 자, 근데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선덕 여왕이 통치를 잘 못했다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선덕 여왕이 서기 632년에 이제 왕이 됩니다. 여왕으로서, 여자로서 왕이 된 거야, 최초로. 그리고 나서 당나라하고 이제 굉장히 친밀한 외교 관계를 이제 가졌던 겁니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백제에서 이제 의자왕이 들어서고 대대적으로 이제 신라를 공격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잘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하고도 어떤 전투에서 잘 막고 있었고. 그러니까 군사적,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이상 없었어요. 선덕 여왕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엄청난 자연재해나
어떤 뭐 내부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선덕 여왕 때 기록상으로 봤을 때. 근데 여왕이 통치를 잘못했다. 이런 명분을 왜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선덕 여왕이 뭐 통치를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서기 632년 선덕 여왕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반란이 저질러진 게 서기 647년이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담 있죠, 비담. 선덕 여왕 때 이 비담을 서기 645년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선덕 여왕이 비담을 상대등으로 삼아요. 상대등. 상대등이 뭡니까? 귀족 협의체잖아. 귀족 협의체의 우두머리야. 상대등은. 비담을 선덕 여왕이 상대등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담이 여왕이 통치를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 선덕 여왕한테 상대등의 어떤 그런 관직을 받았겠습니까? 비담이? 2년 전에 받았단 말이야. 여왕한테 그것도.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없었나? 그러면 그때는 상대등을 받을 때는 뭐 선덕 여왕이 통치를 잘하다가 상대등을 받은 후에 선덕 여왕이 뭐 통치를 잘못했나?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좀 이상합니다. 응? 그러니까 선덕 여왕이 통치를 잘못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고 거기다가 비담이 선덕 여왕한테 상대등을 받았어요. 거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선덕 여왕에 대한 큰 불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담의 반란 배경에는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그 또 다른 이유, 그러니까 선덕 여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그 반란의 과정을 보시면 이 비담이 그 선덕 여왕을 타겟으로 잡고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 김유신 열전이에요. 서기 647년 대신 비담과 염종이 여왕이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선덕 여왕은 이제 안에서, 여기서 안에서란 말은 이제 궁궐을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죠. 이 비담의 반란군들이 이거를 잘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 선덕 여왕이 싸움을 했던 것은 아닐 거고 이 왕궁에 누군가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군대가 여왕의 군대가 이 비담의 군대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공격을 했어. 근데 실패 돌아가서 이 비담 등이 어디에 이제 군영을 설치를 했냐면 명할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금성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명할성에 이제 주둔을 하고 그 다음에 여왕의 군대는 어디에 주둔을 했냐? 금성 남쪽 월성에 이제 군영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간이나 서로 이제 치고받고 했다는 거죠. 근데 결론이 안 난 거야.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여왕의 군대하고 비담의 군대가 막상막하였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월성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왕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 별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본 비담의 군대가 별이 떨어졌어. 월성에. 이거를 봤을 때는 여왕의 군대가 패전할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사기가 충천해진 거지. 이걸 본 김유신이 이건 이제 뭐 기록이니까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불을 붙여 가지고 하늘을 띄워 보냅니다. 연에 묶어 가지고. 그래서 별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려고. 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이 떨어진 거를 별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그거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와,
김유신이 이걸 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월성에 있는 여왕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비담 등이 패하여 달아나 가지고 쫓아가서 목을 베고 비담의 구족을 멸했다는 거죠. 이렇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니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열흘 동안이나 서로 막상 막하로 싸웠어. 근데 단지 어떤 그 별이 떨어진 사건 때문에 뭐 사기가 충천해서 뭐 군대에서는 비슷했을 텐데 이렇게 패한다. 이거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요. 뭔가 내부에 그 배신자가 있었던 거야. 비담 그 군대 내. 그렇지 않고서는 열흘간이나 막상막하로 싸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 패전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뭐 김유신이가 허수아비를 띄웠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전투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배신자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담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비담의 반란을 제압한 이 여왕의 군대 누굴까요? 바로 김춘추를 높이 받들었던 알천이라는 사람하고 김유신입니다. 대장군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인이에요, 무인. 뭐 전투는 무인이 하는 거니까. 이 알천하고 김유신이가 김춘추하고 연이 닿은 거죠. 여왕의 군대의 중심에는 알천하고 김유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담의 반란을 제압한. 근데 웃긴 게요. 자, 비담의 반란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 뭐 알천은 그렇다고 쳐도 알천은 뭐 왕궁에 있었다고 쳐도 김유신은요 지금 백제의 공격을 막는 선봉작의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왕궁에 김유신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전선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김유신이 왕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반란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를 이 김춘추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게 되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선덕 여왕의 어떤 그 지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선덕 여왕이 지병이 있었는데 아마 그 지병이 상당히 악화가 됐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그 어떤 반란의 어떤 징후가 이 김춘추가 이거를 캐치한 거야. 그래서 전선에 나가 있는 김유신을 다급하게 불러들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있었던 김유신이가 왕궁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누가 불러들였냐? 뻔하지 않습니까? 이 알천하고 김유신은 김춘추를 떠받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김춘추가 불러들인 겁니다. 김유신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담의 반란 명분이 이제 여왕이 정치를 잘하지 못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선덕 여왕이 정치를 잘못했는데 이 선덕 여왕의 사후 누가 왕이 됐냐? 진덕 여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때문에 이 통치를 잘 못했다는 명분을 세웠는데 선덕 여왕 다음에 다시 또 여왕이 들어섰단 말이야. 이거로 봤을 때는 뭔가 이 비단의 반란 명분이 단지 선덕 여왕이 통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진덕 여왕이 왕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뭐냐면요. 자, 여왕이 통치를 잘못한다 이런 명분을 내섰잖아 비담이. 근데 다시 여왕을 앉혔단 말이야. 누가? 김춘추 세력들이 진덕 여왕을. 이거로 봤을 때는 뭐가 생각납니까? 비단의 반란의 명분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덕 여왕의 병세가 깊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선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선의. 그 과정에서 이 선의를 할 때, 그러니까 이 김춘추는 진덕 여왕을 생각을 했던 거고, 선덕 여왕과 함께. 그 다음에 비담 등의 어떤 이 반대파들은 다시 여왕을 세울 수는 없다. 여기에 어떤 충돌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비담의 반란의 칼끝은 누구를 향했냐? 선덕 여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덕 여왕을 추대하려는 김춘추 세력, 여기에 칼끝을 겨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삼국사기 진덕 여왕 봉기에 따르면요, 서기 647년 정월 17일입니다. 비담의 목을 베어 죽였는데 그에 연루되어 죽은 사람이 30명. 엄청 많습니다. 뭐 구족을 멸했다니까 뭐 비담의 가족부터 뭐 그죠? 어쨌든 그리고 웃긴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비담의 반란의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 알천이죠. 그러니까 진덕 여왕이 647년에 이 선덕 여왕이 8월 달에 죽었단 말이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 비담의 반란은 1월 17일 날 끝나가지고, 에? 이 관련자들 전부 처단하고, 그리고 2월 달에 알천을 상대등으로 삼았다는 거야. 진덕 여왕이 통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웃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덕 여왕은 서기 647년 8월에 죽었거든요. 삼국사기 선덕 여왕 봉기에 따르면 서기 647년 8월에 선덕 여왕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서기 647년 2월에 진덕 여왕이 알천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는 통치 행위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선덕 여왕이 죽기 전에 이미 진덕 여왕한테 선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은 뭐 서기 647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삼국사기 선덕 여왕 봉기에 따르면 당서에 이르기를 정간 21년 서기 647년에 선덕 여왕이 죽었다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로 봤을 때 선덕 여왕은 서기 647년 8월에 죽은 게 맞는 거죠. 근데 서기 647년 2월에 알천이 상대 등으로 삼았을 때가 진덕 여왕이 통치 행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선의가 됐다는 거야. 자 보세요. 비담의 반란을 제압한 세력들이 누굽니까? 김춘추 세력, 알천, 김유신. 이 세력들이 진덕 여왕을, 그러니까 선덕 여왕도 진덕 여왕한테 선의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비담을 처단하고 2월에 바로 알천을 상대적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10월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유신이 다시 전선으로 갑니다. 백제하고 또 싸워야죠. 전선에 투입하죠. 그리고 11월에 진덕 여왕이 신궁의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진덕 여왕은 서기 647년 선덕 여왕이 죽기 전인 2월부터 통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김춘수 세력에 의해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진덕 여왕을 추대한 세력, 알천, 김춘추, 김유신, 이 세력들이었다는 겁니다. 삼국유서에 따르면요, 이들이 진덕 여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앉혀놓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국유서에 따르면요, 진덕 여왕의 시대에 알천, 임종공, 술종공, 호림공, 이 호림공이 누구냐면 자장 아시죠? 자장. 스님. 선덕 여왕 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자장. 이 자장법사의 아버지예요, 호림이. 그 다음에 염장, 유신, 김유신이죠.
이들이 남산의 우지함에 모여가지고 나라 일을 의논했대요. 자, 이들이 누굽니까? 비담의 반란 세력을 제압한 사람들이야. 이들이 진덕여왕, 선덕여왕과 함께 진덕여왕을 추대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진덕여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앉혀놓고 이렇게 국정을 농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냐? 알천이 아니었다는 거야. 알천이 물론 상대동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누구냐? 알천공의 힘이 세어서 맨 윗자리 상대등에 앉았죠. 앉았지만 모두들, 그러니까 이 진덕여왕을 추대한 세력들 모두는 누구를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느냐? 김유신. 김유신이 누굽니까? 김춘추의 매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얘네들도 아는 거지. 누가 힘이 있는지. 김춘추가 다음 보위를 이을 거라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진덕 여왕이 왕에 있을 때 이 김춘추를 태자로 삼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태자래, 태자. 아, 그러니까 진덕 여왕은 허수아비 왕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김춘추가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 진덕 여왕이 허수아비 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비담의 반란. 비담의 반란은 단순한 선덕 여왕의 어떤 실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선의 과정에서 다음 또다시 여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던 이 비담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찬성파들이 누굽니까? 김춘추 개들, 알천, 김유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비담이 반란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선덕 여왕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반란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세력들 또다시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세력들을 치기 위해서 비담 등이 반란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짧게 그리고 세밀하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